폴 파일럿 인터뷰 한국파 -50 무서운 수준파 -50 개량형 공개 폴란드 열광 무크라 F-16 추락 확인 후 태세 전환. 한국항공우주산업 KA는 지난 26일 아레스 현장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F-50 항공기에 대한 성과 기반 군수지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이 해외에 수출한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PBL 사례다. 필리핀은 2014년 F-50를 12대 구매, 2015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2017년에는 마라위 전투에서 활약하며 실전 경험을 달성했다. 이번 사업 규모는 1년간 약 270억 원이다. 수리 부속의 소요 산정, 획득, 정비, 수송, 재고 관리 및 항공기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간 시범 사업을 통해 그 성과를 입증해 향후 규모 확대와 단연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KA는 이미 국내에서 2010년 KTA-1 항공기 PBL 계약을 시작으로 T-50 계열, 군단급 UAV, 수리온 계열 등 다양한 항공기의 PBL 사업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군 항공기 가동률 향상, 운용 유지 비용 절감에 기여해왔다. 통상 30에서 40년 이상을 운영하는 항공기는 후속 지원 비중이 항공기 획득 비용의 2에서 5배에 이른다. KA는 이번 계약을 통해 F-50의 제작사로서 총 수명 주기간 후속 지원을 책임질 사업 발판을 마련했다. 해외 PBL 사업이라는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한 셈이다. PBL 사업은 정확한 소요 예측과 신속한 지원이 핵심이다. KA는 15년간 쌓아온 국내 후속 지원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 PBL 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아울러 향후 T-50 계열 항공기가 수출된 다른 국가와의 PBL 계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8월 호주에서 실시된 연합공중훈련인 피치블랙에서 F-50는 훈련 기간 동안 매우 뛰어난 기체 기동 성능을 보여줬다. 현지에서 이뤄진 KA의 정비 지원을 통해 100%의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강구영 KA 사장은 안정적인 PBL 후속 지원은 전력 향상을 도모하고 운영 비용도 절감함으로써 고객과 업체 모두에게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해외 첫 PBL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항공기 수출 후속 지원 재수출로 이어지는 고객 만족 순환구조 발판을 마련하고 타 국가와 계약에도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F-50PL 무장 승인 변수 1,000억 원 이상. 미국산 레이더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서 폴란드와 맺은 F-50 수출 계약을 지키지 못해 위약금을 내야 할 처지라는 보도해드렸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장 설계도 차질을 빚고 있고 미국 수출 승인 단계도 남아있는 대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KA는 지난 2022년 폴란드와 경공격기인 F-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RTX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무장 설계를 한다는 게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KA는 지난 연말까지 12대를 인도했고 FA-50을 폴란드형으로 일부 개조한 F-50PL 버전 36대도 내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지금쯤이면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한 무장 설계가 진행 중이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른 무장 설계를 하려면 미사일 제작사인 RTX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F-50의 기술 소유권이 있는 록히드 마틴을 통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지체되면서 모든 일정이 연쇄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L 납품에 제동이 걸리다 보니 앞서 납품한 12대에 장착해 주기로 한 약속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알텍스의 단거리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한 폴란드지만 FA-50에 장착을 못하면 전투용 출격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무장 설계를 승인하더라도 걸림돌이 또 있습니다. 미국산 레이더와 미사일을 전투기 항공전자 컴퓨터와 연동해 보려면 FA-50 체계 통합 권한이 있는 록히드 마틴 애시제기를 만들어 보내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는 것. 록히드 마틴은 KA 시제기 2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비용이 1대당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현재 폴란드 PL 버전은 미국 레이더와 록히드 마틴의 체계 통합과 무장 통합이 관리에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3. 한 필리핀 방산협력 속도 낸다. 국산 전투기 군함 수출길 넓혀.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7일 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연합군사훈련에 한국 군 참여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한국 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6에서 7일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두 정상은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연합훈련에 우리 군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양국 국방 당국 간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지난 4에서 5월 미국, 필리핀 연합훈련인 발리카탄 훈련, 8에서 9월에 이뤄진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 주관 퍼시픽 파트너십 훈련, 10월에 진행 중인 미 필리핀 해병대 간 카만닥 훈련 등에 소수 인력을 보내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훈련에 앞으로 우리 군의 참여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두 정상은 방산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2013년부터 3단계, 각각 5개년에 걸친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며 2023에서 2028년 마지막 3단계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필리핀 군 현대화 작업에 참여해 FA-50 경전투기, 호위함, 해성 미사일, 초계함, 원양 경비함 등 방산 물자를 수출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마지막 단계에서 필리핀이 한국산 무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단계 현대화 추진 사업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우리의 주요한 방산 무기 체계에 대해 필리핀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 해양 질서의 확립,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 및 상공 비행 자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8길 통일 독트린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개발과 러시아 북한 간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북한 비핵화 및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를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4.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 석유냐 핵시설이냐. 네타냐후 이스라엘. 이란 공격에 대응 의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국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재보복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힘에 따라 어느 수준에서 보복할 것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석유 생산시설, 군기지, 핵시설 등이 타격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5일 현지 시간
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어로 진행한 영상 연설에서 이란은 우리 영토와 도시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2번씩이나 발사했다며 이는 사상 가장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도시와 국민에 대한 이런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며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런 공격에 대응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1일 탄도미사일 약 200발을 쏜 후 이는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부사령관 아바스 닐로푸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공격에 폭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30일부터 레바논 남부에서 벌이고 있는 지상 군사작전과 관련해서는 헤즈볼라가 국경 근처에서 비밀리에 준비한 테러용 터널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전쟁의 흐름과 균형을 분명히 바꿔놨다고 자평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이스라엘이 과거보다 더 강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란을 직접 타격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표적이 될 수 있는 시설들로 석유 생산시설, 군기지, 핵시설 등을 꼽았습니다. 이란의 석유, 가스 시설은 대부분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가까운 이란 서부에 모여 있습니다. 주요 원유 수출 기지인 페르시아만 하르그섬 등 많은 시설이 이란 해안이나 섬에 위치하고 있죠.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하면 허약한 이란 경제에 해를 가하고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세계 원유 시장이 요동을 칠 수 있습니다.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세계 공급량의 3%가량인 하루 약 300만 배럴에 달합니다. 가장 큰 고객은 중국이죠.